챕터 3 포바 스포트라이트 회원과 함께한 50년 신뢰와 성장의 기록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50년은 지속적인 투자, 회원 중심의 복지, 혁신적인 상품 개발로 지방자치 행정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온 시간이었다. 투자를 통해 공제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복지를 확대해 회원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며 상품을 혁신적으로 개발해 금융 혜택을 극대화해왔다. 테이크 1. 미래를 보는 눈, 투자. 변화하는 금융 환경을 앞서 분석하고 기회를 모색한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우리나라 전체 공제회 가운데 단기 순이익 규모 2위, 5년 연속 운용 수익률 1위에 이를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 더 나아가 균형적인 포트폴리오 구축과 시장성 있는 자산 확대로 가치 투자를 실현하며 회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원칙으로 이룬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투자의 성장과 발전.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서 가치 투자와 수익 실현에 앞장서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회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 확보일 테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 독립성 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투자 업무에 몰두하고 있는 행정공제회 내 구성원은 자산운용 부문 57명, 리스크 관리 담당으로는 16명이 있다. 조직으로 분류해보면 사업이사 이하 직속 기업 투자팀, 크레딧 투자팀, 주식팀 등과 투자 전략실이 존재한다. 더불어 해외 부동산팀, 국내 부동산팀, 인프라팀, 자산관리팀, 판교구청사 부지 개발 사업단 등으로 이뤄진 부동산 인프라 본부가 활약 중이다. 리스크관리팀, 투자심사 1팀과 2팀이 있는 리스크관리실과는 서로 분리해 업무 수행 시 협조하는 동시에 심사나 위험관리 등으로 보완하도록 구성했다. 정리하자면 행정공제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투자 시행 영역은 국내 해외 부동산과 인프라, 기업 금융투자, 주식, 자산관리 등이라고 할 수 있다. 해당 영역에서 행정공제회의 성장과 발전을 주도해온 현직자의 경험담을 들어보았다. 1. 해외 부동산. 미국과 유럽을 아우르는 눈부신 투자 성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점진적인 시장 회복을 예상했다. 미국 뉴욕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상업용 부동산 거래 규모가 큰 영국 런던 시장에서 오피스 빌딩 투자 기회를 모색한 배경이다. 대상은 런던 템스강 변에 자리한 지상 5층에서 지하 2층 규모의 오피스 빌딩인 템즈코트였다. 금융 중심의 시티 내 핵심 업무 지역이라는 입지가 매력적인 데다 투자 후 안정적인 자산의 운용과 매각으로 인한 차익 실현 시 자금 회수 또한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었다. 따라서 행정공제회는 2012년 5월 지분 대출 투자 형식으로 해당 오피스 빌딩에 1975억 원을 집행했다. 그로부터 4년 뒤인 2016년에 펀드 최종 청산을 완료할 때 회수한 원금과 수익 총액은 2,584억 원으로 609억 원의 수익을 냈으며 투자 수익률은 8.48%였다. 이어서 유럽 내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던 2014년 독일에서 오피스 빌딩 투자 기회를 포착했다. 캐나다 상장사인 드림 글로벌 리츠가 독일에서 소유 운영 중인 7개의 코어 오피스 자산과 신규 취득 예정인 오피스 자산 1개에 지분 50%를 공동 투자하는 형태였다. 해당 자산은 주요 6개 도시인 뮌헨,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 뒤셀도르프, 슈투트가르트의 중심 업무지구를 포함한 핵심 지역에 위치했다. 총면적 13만 2,692제곱미터에 달하는 8개 자산으로 구성한 포트폴리오였으며 평균 5년 이내에 신축했거나 대규모 리모델링을 거쳐 우수한 상태의 빌딩으로 이뤄져 있었다. 2014년 7월 21일에 설정한 투자는 2020년 12월 펀드 청산을 완료하며 약 6년간의 투자를 마무리했다. 투자 초기의 목표 내부 수익률은 10년 평균 8.2%였으나 실질적 성과는
5년 6개월 동안 연평균 15.4%를 달성해 기대치를 가볍게 넘어섰다. 자산 매각 완료 당시 회수한 원금과 수익 총액은 3,485억 원으로 배당 수익을 포함한 총수익금은 1,715억 원이었다. 그런가 하면 2019년 5월 2일엔 미국 내 2위, 전 세계 규모로는 10위 안에 손꼽히는 교직원 연금인 캘리포니아 교직원 연금과 전략적 공동투자 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협약에 따라 참여한 미국 부동산 합작법인 투자의 전체 약정 금액은 13억 8,600만 달러로 프로젝트 펀드별 목표 수익률 또한 예상치를 웃도는 결과였다. 인터뷰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해외 부동산 팀장 송창은 다시 회귀해도 얻지 못할 절호의 투자 시점. 해외 부동산 투자는 시작, 아니 기회가 반이다. 이전부터 커리어를 축적해오다가 2007년 2월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입사해 만 17년간 몸담고 있는 송창은입니다. 초창기엔 국내 해외 부동산과 인프라 등 다양한 투자 업무를 두루 맡아 진행했고 지금은 해외 부동산 팀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그간 담당한 각종 투자 업무 가운데 미국 부동산 합작법인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답변. 사실 미국 연금기금과의 JV는 행정공제회뿐 아니라 우리나라 기관 통틀어 최초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나 미국 내 2위, 전 세계 규모로는 10위 안에 손꼽히는 캘리포니아 교직원 연금과 전략적 공동투자 협약을 체결하면서 시행한 투자였죠. 따라서 서로 조율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다행히 잘 정착해서 높은 수익률을 창출했습니다. 전략적 공동투자 협약은 2017년부터 협의한 끝에 2019년 5월 2일에 성사했고 JV 전체 약정 금액만 13억 8,600만 달러였습니다. 거듭 강조하다시피 프로젝트 펀드별 목표 수익률 또한 예상치를 웃도는 결과로 이어졌으며 궁극적으로는 대외적인 투자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런던 독일 오피스 또한 성공적인 투자 사례로 손꼽히고 있죠. 답변. 앞서 1998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고 국내외 경기 침체 또한 어느 정도 극복하면서 행정공제회에선 시장 회복을 예상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상업용 부동산 거래 규모가 큰 영국 런던 시장에서 오피스 빌딩 투자 기회를 모색한 배경입니다. 다만 SMA, 즉 투자자 맞춤형 위탁 자금 운용 펀드에 기반해 단독으로 추진하는 해외 부동산 대체 투자는 처음이었기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투자 대상은 런던 템스강변에 자리한 지상 5층에서 지하 2층 규모의 오피스 빌딩인 템즈코트였어요. 금융 중심의 시티 내 핵심 업무 지역이라는 입지가 매력적인 데다 네덜란드 라보은행과 캐나다 왕립은행이 전체 장기 임차한 투자처라서 안정적이었지요. 투자 후 안정적인 자산의 운용과 향후 매각으로 인한 차익 실현 시 자금 회수까지 가능했기에 2012년 5월 지분 대출 투자 형식으로 1975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독일 오피스는 런던에서의 성공 사례를 자양분 삼아 더 보완하고 개선한 투자였습니다. 캐나다 상장사인 드림 글로벌 리츠가 독일에서 확보해 운영 중인 296개 자산 중 선별한 코어 오피스 자산 7개국과 신규 취득 예정인 오피스 자산 1개국에 대해 지분 50%를 공동 투자하는 형태였어요. 돌이켜보면 두 사례 전부 시기적으로 상당히 최적이었습니다. 최근 MZ세대가 흔히 하는 표현처럼 다시 회귀한다고 해도 그 이상으로 저점에 매수해서 고점에 청산할 순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 다양한 해외 투자를 수행하면서 경험한 고충이 있었다면요. 혹은 비슷한 상황에서 난관을 타개할 만한 노하우가 있나요? 답변. 해외 투자는 물론 언어 또한 중요하겠으나 우선 대상 국가마다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하는 데서 시작해요. 예를 들어 같은 유럽이지만 영국은 우리와 별다르지 않은데 프랑스 등 남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여유롭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급하지 않아요. 이러한 환경과 차이를 알고 미리 감안해야 현지에서 당황하지 않겠죠.
간접적인 접근이 아니라 직접 소통해야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산재하기에 귀뜸하는 노하우입니다. 50주년을 맞이한 포바 100년의 미래를 바라보며 송창은 해외 부동산 팀장이 생각하는 내일의 포바는 변화와 기회를 포착해 적기에 활용하는 선구자. 자산 관리를 하다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전 세계 경기가 침체하는 시점을 전후로 어떤 차이와 결과가 발생하는지 극명하게 깨닫곤 합니다. 언제나 신중하게 그리고 혹시 모를 위기가 오면 부안해동하지 않고 지혜롭게 견뎌내자는 마인드를 가지는 이유죠. 상당 기간 지켜본 결과 행정공제회가 이러한 위기 극복에 현명히 대처해왔고 앞서 시장 변화와 기회를 포착해 적기에 활약해왔어요. 그 선구안은 지난 50년간 그래왔듯 앞으로 100년을 이어나갈 원동력으로 작용하리라 봅니다. 2. 국내 부동산. 대내외 저금리 기조에도 국내 오피스 최고 거래가 달성. 2016년 초대한 지방행정공제회는 강남역 A+ 에셋타워 투자 사업에 우선주 형태로 참여했다. 해당 사업은 전면이 강남대로에 접한 연면적 9,050평 규모의 빌딩을 매입해 운용하다가 매각으로 목표 수익률 달성에 이르는 프로젝트였다. 아울러 사옥 수요자의 보통주 출자와 함께 당시 공실 면적에 관한 임차 확약으로 투자 안정성을 확보했다. 행정공제회가 280억 원을 투자한 우선주 기준 매입가는 평당 2천만 원으로 보통주 기준인 2,300만 원보다 낮아서 원금 손실 최소화가 가능했다. 또 운용 배당에 있어서 누적으로 약정 배당 5.7%를 보통주에 우선해 받았다. 이로써 A+ 에셋타워는 2018년 이래 공실률 0%를 유지했고 결산기마다 투자 약정 배당을 누락 없이 수취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2018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대내외적인 저금리 기조로 불안정해졌으나 2022년 6월 최종 4,300억 원으로 매각했다. 해당 가격은 평당 4,752만 원으로 오피스 거래 사례 최고가이다. 결론적으로 344억 원의 수익을 내며 원금과 함께 624억 원을 회수했다. 또 15.04%라는 높은 내부 수익률을 실현했다. 인터뷰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기획팀장 석진수. 변치 않는 투자 전략은 서두르지 않고 원칙에 충실하게. 국내 부동산 운용의 성공 요인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지난 2002년 1월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몸담기 시작해 올해로 22년 차를 맞이한 석진수입니다. 입사와 동시에 당시 부동산 투자를 전담하던 개발경영부로 발령받아 7년간 활동하다가 2009년 하반기 무렵 기획팀으로 전보해 4년가량 관련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국내 부동산 투자, 기획 등으로 순환 이동했으며 현재 기획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국내외 부동산 투자와 기획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인상 깊었던 사례를 소개해 주세요. 답변. 11년 동안 해외 국내 부동산 분야에서 부문별 자산 투자와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인상적인 사례는 2016년 초 추진한 강남역 A+ 에셋타워 투자 사업입니다. 서울 강남대로 인근 도보 1분 거리에 있는 빌딩의 투자를 검토 판단한 계기는 우선 당시 강남 일대 오피스 공실률 안정화가 이뤄지고 있던 시점이어서입니다. 아울러 리서치에 기반해 분석한 결과 투자 예상 기간인 7년 동안 관련 시장에서 공급보다 수요가 더욱 우세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즉 투자 안정성과 매력도가 상당히 높은 환경이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투자 구조가 중요한 부동산 특성상 부동산 투자 신탁 우선주 구조인 해당 사업은 안전투자라는 운영 철학과 신념에 부합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은 투자 만기 전인 2022년 6월 적절한 시장 타이밍에 힘입어 최종 4,300억 원으로 조기 매각했습니다. 해당 가격은 평당 4,752만 원으로 오피스 거래 사례 최고가입니다. 수익률은 목표였던 6.28%보다 약 2배 높은 14.74%를 달성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더 나아가 자산 운용 정책서 기획과
비전 2030 수립 등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답변. 2017년 3월 기획한 자산운용정책서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16조 제3항, 즉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과 관련한 자산관리 운용의 기본 원칙과 주요 사항에 관해 담았습니다. 다시 말해 포바에서 시행하는 자산운용 업무가 관계법령과 일관성에 따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준수해야 할 지향점을 제시합니다. 정책서는 1년 단위로 검토와 수정이 이뤄지며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유연히 대응하기 위한 직제 개편, 자산운용 관련 위원회 변경 사항 등을 아우릅니다. 또 투자정책 목표 지침, 위험관리와 성과평가 등의 기준을 밝히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자산운용 수행 과정의 법령 준수와 전반적인 책임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척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올해 4월 착수보고한 다음 11월 수립한 비전 2030은 공제회가 비전 2025에 이어 선보인 목표입니다. 궁극적인 방향성은 이전과 궤를 같이 하고 있으나 거시적인 시장 분석에 따른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중장기적으로 과거 5년간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했던 요소를 바탕으로 전략적 자산 배분과 투자 리스크 회원 관리 강화, 조직 인력 운영, 자체 경영 평가 등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 도출에 중점을 뒀습니다. 세 번째 질문. 투자 업무나 규정, 비전 기획을 추진하는 동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는지요? 답변. 언제나 모든 투자가 원하는 성과대로 이어질 순 없습니다. 시장 환경 변화 등에 따라 관리하는 물건이 안 좋은 여건에 처하기도 하는 까닭입니다. 또한 약 5에서 10년이란 기간이 필요한 개별권을 투자하고 종료하는 시점 사이에 담당자가 바뀌는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잠 못 이루는 밤을 수없이 보내곤 하는데 주어진 역량 범위 안에서 실행 가능한 방안 도출에 최선을 다했으나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동안 더 세심하게 연구하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여기고자 합니다. 50주년을 맞이한 포바 100년의 미래를 바라보며 석진수 기획팀장이 생각하는 내일의 포바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치 투자 유지하는 해안. 투자 측면에서 금융환경 예측이나 전망은 사실상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하겠습니다. 관련 실무자가 투자에 앞서 가장 많이 연구하고 고심하는 이유입니다. 다행히 그간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건승할 수 있었던 비결로는 두 가지, 즉 지나친 과욕 경계와 중위험 중수익 전략 집중을 손꼽고 싶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조는 50주년뿐 아니라 100년 이후 또한 마찬가지일 터입니다. 시장은 시시각각 변화하겠지만 민감하거나 성급하게 판단하기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오랫동안 유지해온 공제회의 투자 철학을 유지하는 방향성이 곧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3. 판교 알파돔 복합단지 개발 사업. 글로벌 금융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한 투자 사례의 완성. 2008년 1월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상당한 기대를 모으며 판교 알파돔 복합단지 개발 사업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총 1,231억 원을 지분 투자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추진한 이 사업은 경기 성남시 판교 내 중심 상업용지의 오피스, 백화점, 주상복합시설 등을 대대적으로 조성한다는 의의가 있었다. 전체 사업 자본금 4,632억 원, 총 사업비는 약 5조 원에 이르는 대형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예상치 못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했다. 당시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출자사 총 17개 곳이 거듭 논의했다. 물론 행정공제회는 최대한 안정적인 수익, 즉 꾸준한 지급 준비율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퇴직급여 기준 연복리 4.92%와 세제 혜택은 변함없이 지급해왔고 또한 건실하게 지켜내야 할 목표였다. 비록 쉽진 않았으나 해답은 있었다. 2011년 행정공제회를 중심으로 출자사 간 합의서를 체결하고 사업 재구조화에 진입하면서 드디어 난관을 벗어날 기회가 생겼다.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한 사업은 총 2단계로 나뉘어 진행했다.
2012년에서 2018년까지 시행한 1단계 사업에서 행정공제회는 업무 판매시설이 들어설 87,900제곱미터 규모의 6-3블록을 담당했다. 이어서 2017년에 시작해 2022년 최종 마무리한 2단계 사업 또한 같은 용도로 쓰일 16만 2,796제곱미터의 6-1블록을 맡아 성공적으로 개발해냈다. 2019년 1월 19일엔 신축 공사 기공식을 열었고 1, 2단계 사업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했을 뿐 아니라 귀감이라 할 수 있는 투자 사례를 완성했다. 참고로 2023년 4월 6-3블록 기준 투자 원금 230억 원에 이익금 835억 원을 창출했으며 자산 매각 회수 금액은 무려 약 1,065억 원이다. 인터뷰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인터시티 검사역 신인수 현실적 판단은 위기를 기회로 바꾼 원동력 체계적 투자자산 관리는 빛나는 수익 실현의 밑거름 지난 2001년 대한지방행정공제회와 함께하기 시작해 올해로 24년간 몸담고 있는 신인수입니다. 2014년 2월 개발사업본부 내에 신설한 자산관리팀에서 주로 부동산 투자 자산을 전담 관리해왔고 현재는 호텔인터시티 대전에서 검사역을 맡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서 투자한 국내 부동산 자산 관리를 전담하면서 관련 현장을 두루 경험했을 듯합니다. 답변. 부동산 투자 자산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행정공제회에선 체계적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 자산관리팀을 구성했습니다. 당시 1년 6개월 동안 팀에 있으면서 팀장까지 거친 저는 다양한 현장을 경험했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2019년 1월 신축 공사를 추진한 판교 알파돔 복합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6년 광주 상무지구에 개점한 이마트 상무점, 공공민간 합동형 개발 사업으로 각각 2017년과 2021년 12월에 추진한 광명복합단지와 아산복합단지 등을 관리했죠. 일명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으로 진행한 현장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한 구역에 민간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뤄 개발하는 프로젝트인데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 통틀어 대략 80개 곳이 이러한 형태로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거의 중단했고 행정공제회에서 참여한 사업만 마무리할 수 있었답니다. 두 번째 질문. 판교 알파돔 복합단지 개발 사업 역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난관을 타개하기 쉽지 않았겠습니다. 답변. 물론 판교 알파돔 복합단지는 자금 조달 이슈를 해결하기까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2년 2월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제반 변경 계약 체결에 성공하면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위기 극복을 기회 삼아 오히려 더욱 위상이 올라간 사례라고 할까요? 기존 계획대로라면 전체 단지 132만 제곱미터 총 6개 블록을 전면 개발하는 사업이었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가로막은 셈이었어요. 그러나 발주처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자산 선매각으로 사업 자금 조달하는 방식을 협의하는 등 실현 가능한 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또한 각 출자사와 협상하며 배타적 권리를 얻는 조건의 전략적 접근으로 실리 획득을 도모했습니다. 총 2단계로 나눠 출자하며 주관사로서 책임을 다한 끝에 마침내 우리는 성공적으로 신축해 매각 수익까지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2013년 원래 확보한 6-3블록 고층부에 이어 판매시설이 들어설 저층부까지 매입해 업무시설동 자산가치를 극대화하면서 더욱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50주년을 맞이한 포바 100년의 미래를 바라보며 신인수 인터시티 검사역이 생각하는 내일의 포바는 차곡히 쌓아온 데이터를 근간으로 성장.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그간 산재한 각종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낼 수 있었던 데는 데이터가 있어서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50주년을 맞이하며 지나온 과정을 살펴보면 어떻게 늘 순탄하기만 했겠습니까? 특히 투자는 예상대로만 이루어지지 않기에 더욱 그렇죠. 다만 모든 임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언제나 가장 좋은 방안을 떠올려 실천하도록 노력해왔고
그 기록이 축적하면서 빛나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다음 100년 또한 지속해서 데이터가 쌓이면서 몰라보게 발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나가겠지요. 4. 인프라 투자. 글로벌 시장 변화를 파악해 유망 섹터 선점. 지난 2010년은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각광받기 시작한 시점이었다.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 북해 자원 고갈에 따른 대외 에너지 의존도 심화, 지정학적 특성상 연료 공급 불안 등이 공존했기 때문이다. 당시 선진국 가운데 이러한 여건을 타개하고자 앞장선 국가가 바로 영국이다. 다만 관련 발전 비중은 화석 연료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다. 2016년 말 기준 전체 전력 설비 용량 98.5기가와트 중 풍력은 대략 16%인 16기가와트에 머물 정도였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 노후화한 원자력 석탄 화력 발전소를 단계적 폐쇄하고 2035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으로 전환하려는 의지가 있었다. 2016년 신설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인프라팀은 앞서 소개한 영국 정부의 니즈와 계획, 그리고 정책적 지원 방향을 헤아렸다. 마침 안정적 배당 수익 실현과 동시에 ESG에 부합하는 투자권을 찾고 있던 차였다. 특히나 스코틀랜드 생커 인근에 위치한 화이트사이드 힐 육상 풍력 발전은 이상적인 대상이었다. 육상 풍력 발전 10기에 이르는 해당 설비는 2018년부터 2043년에 이르기까지 25년간 지속해서 배당이 이뤄지는 자산이었다. 또한 풍력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어서 연관 산업이 발달했고 발전 단가 역시 신재생 에너지 중 가장 합리적이었다. 더욱이나 브리티시 가스와 15년 동안 생산한 전체 에너지를 판매하는 장기 전력 수급 계약 체결을 완료했으며 사업 부지는 27년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행정공제회는 2018년 9월 국내 기관 1개국과 함께 약 730억 원을 집행하면서 80%인 약 600억 원은 화이트사이드 힐 육상 풍력 발전에 투자했다. 결과적으로 연 기준 6%의 배당 수익률을 계속해서 얻었으며 인수 의사가 있었던 런던 재생에너지 투자회사에 매각해 목표 내부 수익률 6.4%보다 2배 높은 12.8%를 달성했다. 일반적인 인프라 자산 수익률이 한 자릿수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상당히 주목할 만한 성과였다. 탁월한 인프라 투자 비결을 손꼽자면 글로벌 투자 트렌드를 신속하게 살펴 적기에 결정한 안목이라고 할 수 있을 테다. 또한 도로나 항만과 같은 전통적 자산에 머물지 않고 시장 변화를 꾸준히 파악해 유망 섹터를 선점한 결단력을 들 수 있다. 인터뷰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회원 전략팀장 이준석. 글로벌 금융위기마저 극복한 투자 성과 노하우는 인프라 투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다. 지난 1999년 12월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입사해 줄곧 몸담고 있는 이준석입니다. 국내 해외 부동산과 인프라 분야에서 만 21년 동안 근무하며 관련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왔고 인프라 팀장으로 5년, 투자심사팀장은 3년간 담당했습니다. 현재는 회원 전략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2018년에 추진한 영국 화이트사이드 힐 육상 풍력 발전 투자가 인상적입니다. 한국에선 흔치 않은 해외 인프라 투자라고 할 수 있죠. 답변. 전 세계적으로 영국과 호주는 사회 간접 자본 인프라 투자에 있어서는 상당히 선진적인 국가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정부보다는 민간이 나서서 투자하고 시설을 세워왔기에 관련 실시 협약을 철저히 지키기로 이름나 있어요. 따라서 우리나라 연금기금 중에 화이트사이드 힐 육상 풍력 발전 투자에 관심 있는 곳이 적지 않았으나 신재생 에너지 발전 분야에서의 성과를 단언하기가 쉬울 리는 없었죠. 그런데 행정공제회는 자신 있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 풍력 발전 단지는 그리드 페리티를 달성할 정도로 경제성 입증이 이뤄진 사업이었습니다. 따라서 뛰어난 안목과 신속한 투자 결정으로 화이트사이드 힐 육상 풍력 발전에 600억 원을 투자했죠. 결과적으로 최초 투자 이래 배당 수익률을 연 6% 이상 꾸준히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2033년 만기까지 수익을 기대하던 중 가치를 알아본 런던 재생에너지 투자회사가 인수를 원해 높은 가격에 매도했어요. 따라서 목표 내부 수익률 6.4%보다 무려 6.4%포인트 높은 12.8%의 우수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성공적인 투자는 올바른 실사에서 비롯하는 법이죠. 혹시 인프라팀에서 경험한 검증 과정에 있어 고충은 없었는지요? 답변. 영국 화이트사이드 힐 육상 풍력 발전 투자 추진 당시 해외인 데다 다소 낯선 분야인 만큼 실제로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알아보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먼저 해당 지역이 전력을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하기 위한 보고서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공정에 관한 이해와 검증을 위해 인프라팀에서 직접 사업장 실사를 나섰죠. 그런데 상식적으로도 풍력 발전소가 시내에 있진 않잖아요. 풍력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곳에 당도하려면 공항에 내려서 차량으로 하루 반나절은 더 들어가야 했습니다. 또 다른 기억으로는 런던 근교 하수 처리장 실사가 있습니다. 현지에선 환영의 의미로 간단한 샌드위치를 대접했는데 현장 특성상 워낙 악취가 대단하다 보니 숨쉬기조차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실사에 참여한 인프라팀 전원은 전혀 남기지 않았고 이러한 사례는 또 없었다며 현지 기관장님이 감탄하더군요. 그 외 다양한 일화가 있으나 행정공제회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라면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고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 우리나라 연금기금 가운데 대한 지방행정공제회에서 최초로 시도한 부동산 투자회사의 투자 운용을 담당한 바 있습니다. 일명 대한민국 1호 연기금 리츠 투자였죠. 답변. 그렇습니다. 2003년 5월 코람코 자산 신탁의 부동산 투자 펀드인 코크랩시알 리츠 3호에 당시 약 50억 원을 투자해서 5년간 지속해서 배당 수익을 얻었죠. 물론 철저한 분석에 기반한 운용이었으나 돌이켜보면 과연 운이 따랐다고 할 수 있는데 2008년 8월 15일 광복절 무렵 순수 매각 차익 108억 원을 실현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행정공제회 역사상 손꼽히는 규모였어요. 놀랍게도 정확히 한 달 뒤인 9월 미국 대형 투자은행인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고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으로 촉발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속한 판단이 앞섰기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사실이지만 더 주저했다면 참으로 막막했겠지요. 세계적인 경기 침체는 사실 누구조차 예상할 수 없는 변수니까요. 50주년을 맞이한 포바 100년의 미래를 바라보며 이준석 회원 전략팀장이 생각하는 내일의 포바는 뛰어난 조직 문화로 같이 투자를 선도. 저는 모든 임직원의 사명감과 노력이 있었기에 주목받을 만한 수익을 창출했다고 확신합니다. 하나같이 책임감이 강하고 단합해서 더 좋은 성과를 일구려는 열망이 있습니다. 또한 내부에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죠. 앞서 성공적인 투자 사례를 다양하게 소개했는데 단지 저 하나로 이룰 수 있는 성과가 아닙니다. 팀과 부서, 더 나아가 행정공제회 내 구성원이 다 같이 합심해 서로 보완하고 뒷받침해주며 나아가는 조직 문화가 있어서 가능한 결실이었습니다. 따라서 50주년을 맞이한 행정공제회가 앞으로도 이러한 문화를 잘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간 포트폴리오와 노하우 등을 원활히 축적해왔으니 급속한 금융환경 변화, 특히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화를 염두에 두고 투자 가치를 판단해 회원 수익 증진에 이바지할 때 앞으로 100년, 그 이후 역시 눈부신 미래가 펼쳐지리라 생각합니다. 5. 기업 투자와 주식 운용. 신성장 동력 산업의 가치를 앞서 주목한 선구안. 전 세계가 코로나19 사태로 혼란을 겪고 있던 2020년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상당히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전기 자동차 시장과 관련 배터리 산업이 지닌 성장 가능성에 여전히 주목했다. 비록 순조롭지 못한 여건이었으나 전기차는 급격히 성장 중이었기에 리튬이온 배터리와 그 부품인 2차 전지 분리막 수요는 지속해서 급증하리라 예상할 수 있었던 까닭이다.
대면이나 실질적인 이동에 제한이 있고 외부 환경은 계속해서 변동하고 있었지만 행정공제회는 온라인 실사와 첨단 기술 활용 분석을 거쳐 투자 대상을 면밀히 평가했다. 이어서 같은 해 9월 2차전지 분리막 제조 영역 대표 기업인 SKI테크놀로지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안정성을 중시해온 조직 문화로서는 쉽지 않은 신성장 동력 산업 분야 단일 투자 결정이었다. 그러나 다양한 기회를 찾아 더욱 발전하기 위해선 기존 투자 패턴에서 벗어나 한층 대담하고 신중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었다. 올바른 투자 비전은 마침내 눈부실 결실을 거뒀다. 2022년 11월 행정공제회는 약 2년 2개월 일한 기간 동안 투자 원금 대비 2.37배를 회수했으며 내부 수익률은 무려 92%에 도달했다. 수익금 587억 원을 포함한 총회수 금액은 987억 원에 이르렀다. 또한 SKI테크놀로지 역시 성장을 거듭하며 업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아울러 이러한 성과는 행정공제회의 비전과 신뢰를 대내외적으로 입증하는 사례로 인정받았다. 유연한 자산 배분 전략으로 남다른 주식 성과 달성. 2024년 기준으로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최근 5년간 자산운용 성과를 살펴보면 누적 총 수익 4조 77억 원 가운데 부동산 인프라 투자가 상당히 중점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활약은 2017년 이전에 가장 두드러진다. 반면 2016년 기점으로 경영수익을 지속해서 창출한 중심엔 주식이 있었다. 행정공제회에서 추진한 주식 투자는 당시 국내 주식 직접 운용의 탁월한 성과를 바탕으로 수익을 견인했다. 벤치마크 대비 수익률로는 2016년 6.5%포인트 상승을 기록해 꾸준히 오르다가 2019년 무려 14.5%포인트 이상 거뒀다. 이처럼 업계 내 다른 기관보다 앞서 나가는 투자 역량은 시장 트렌드 파악과 유망자산 발굴 등에 기초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주식과 같은 시장성 자산은 특성상 계속해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기 쉽지 않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엔 그 비중을 줄여야 수익 추구 측면에서 안전하다. 따라서 행정공제회는 금융 환경에 따라 유연한 자산 배분으로 리스크를 관리해 나갔다. 인터뷰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투자전략실장 천연석 기업 성장 가능성 확인이 곧 수익 실현의 열쇠. 기업 투자 기회 모색은 보고 또 보고 전략으로. 지난 1996년 11월에 대한지방행공제회에 입사해 만 28년간 함께하고 있는 천연석입니다. 주로 기획과 기업 투자 영역에서 몸담았고 현재 투자전략실장으로서 단기와 중장기적 자산 배분, 자금 관리, 성과 평가 등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그간 수행한 해외 대체 투자 가운데 코라오그룹의 인도차이나 뱅크 설립 사례가 흥미롭습니다. 답변. 행정공제회를 비롯해 군인공제회, 국내 금융기관 1개곳이 라오스 내 민간 기업 가운데 최대 규모인 코라오그룹의 인도차이나 뱅크 설립에 합작 투자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은행은 2012년 12월 영업을 성공적으로 개시했죠. 물론 오늘날엔 라오스가 우리나라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등장해 인기 여행지로 떠올랐지만 처음 투자할 당시엔 잘 알려진 바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내전을 겪은 사회주의 국가여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2007년, 즉 약 15년 전에 갔던 실사지만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도로 사정이 좋지 않다며 저와 다른 공제회,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나온 직원까지 연식 있어 보이는 헬기를 타고 밀림을 이동하는데 계기판 바늘이 움직이지 않더군요. 온전히 감에 의지한 듯한 조종을 믿어가며 도착한 현지에선 다행히 성장 가능성이 엿보였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 가운데 라오스의 한국차 비중이 상당히 높고 관련 대출 또한 활발했죠. 투자 이후 내부 수익률을 약 15% 달성했으니 성공적인 매각 차익 실현이었고 여러모로 좋은 성과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 2020년 9월부터 2022년 11월까지는 SKI테크놀로지에 지분 투자한 바 있었죠.
답변. SKI 테크놀로지는 화학기술과 최첨단 나노 테크놀로지를 적용해 국내 최초로 리튬이온 전지 핵심 부품인 분리막을 독자 개발한 기업입니다. 지분 투자를 염두에 둘 당시 대내외적으로 새로운 전기차 출시 관련 2차 전지에 관한 수요가 상당히 높다는 사실에 주목했어요. 다만 거듭 강조하듯 금융 환경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만큼 단순히 추세에 의지할 순 없다고 여겨고심했는데 분석해보니 성장 가능성이 높았죠. 따라서 지분 투자에 나섰고 목표 내부 수익률이 무려 41.80%, 매각 차익은 약 587억 원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 기업 투자팀장을 거쳐오셨는데 그 외 어떤 대상에 투자를 진행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나라 기관의 대체 투자는 지난 2004년 5월 시행한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이 같은 해 10월 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가 진출해 독점적 인수합병과 구조조정에 뛰어들었는데 미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건실한 국내 기업이 대거 파산한 경험이 있죠. 정부에선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고 금융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자 했습니다. 이로써 실현한 법 개정은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 개념 도입과 더불어 관련 투자 운용이 한층 활발해지는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추가적인 신규 투자를 유보해야 할 상황으로 바뀌었고 2014에서 2015년 무렵 다시 활기를 찾으려 했는데 4년 만에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즉, 급속히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선 새로운 기회를 선점하고 기민하게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2007년 기업투자팀을 신설한 배경 역시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다양한 투자건을 추진해온 포트폴리오와 노하우에 기반한 팀 구성으로 집중해서 사업을 수행한다면 안정적인 지급 준비율 유지, 나아가 주목할 만한 성과를 구현할 수 있겠다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기업투자팀 내 구성원으로 있다가 2013년 팀장을 맡았고 2015년부터 해외 대체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팀 포트폴리오를 보면 글로벌 자산 운용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수익성 측면에서 해외 비중이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50주년을 맞이한 포바 100년의 미래를 바라보며 천연석 투자 전략실장이 생각하는 내일의 포바는 회원을 최우선시하는 진심으로 성장, 발전. 오늘날 대한 지방행정공제회의 눈부신 성과를 완성한 자양분은 임직원 여러분의 절실한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오랫동안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깨달았지만 투자 방향이나 성과는 늘 바람대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끊임없이 분석하고 신중하게 결정했는데 의외의 변수가 생기면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행정공제회 임직원을 비롯해 저와 함께한 기업투자팀과 투자전략실의 모든 구성원이 회원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실현에 누구보다 진심이라는 사실은 변치 않죠. 그 열렬한 의지가 있어 지난 50년 동안 더 나은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고 계속해서 발전해왔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100년 그 이상 또한 마찬가지이리라 믿습니다. 인터뷰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주식팀장 김우식. 견디기 어려운 난관이 때론 예상치 못한 기회로 주식 성과는 철저한 전략 수립과 인내 위에 피어난 장미. 지난 2014년 10월부터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주식팀에 지속해서 몸담아왔으며 2020년 2월 이래 만 4년간 주식팀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는 김우식입니다. 첫 번째 질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자산수익 실현에 있어서 주식팀을 제외하고 논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 행정공제회 총자산은 최근 2019년 14조 3,015억 원에서 지속해서 증가해 2023년 23조 8,425억 원을 달성했는데 오히려 전체 포트폴리오 가운데 주식 비중은 축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결과로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참고로 해당 수치는 국내외 주식을 합한 비중인데 현재 해외 주식은 2022년 7월부터
주식팀에서 총괄하고 있지만 이전엔 당시 금융투자팀에서 담당했죠. 2016년 이후 우리 팀에선 주식 자산 건전화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손실은 줄이고 수익은 점차 확대하는 방향을 채택했습니다. 동시에 주식과 현금 비중을 유연하게 조절하면서 시장에서 조정이 있을 때 매수하는 전략을 활용했어요. 또 과거엔 대형주와 개별 종목주로 구성한 포트폴리오였다면 점진적으로 상장 지수펀드, 즉 ETF 비율을 증가시켜 수익 창출에 이바지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 2017년 기점으로 주식 투자를 담당하면서 잠옷 특별했던 이슈나 성과가 있었나요? 답변. 국내 주식 시장 기준으로는 앞서 2016년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 등 정세 혼란의 여파가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 또한 트럼프 행정부 1기가 집권하면서 다소 조정이 있었죠. 다만 초창기 들어 우려했던 관세 정책은 무마하고 오히려 개인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2017년 글로벌 시장에 호재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새로운 정부가 자리 잡으면서 정책에 관한 기대감 등이 반영해 국내외 전반적으로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 ETF 투자 전략을 취하면서 대한민국 종합주가지수, 즉 코스피 상승에 따른 수익을 실현했답니다. 다소 고충이 있다면 안정적인 지급 준비율을 위한 수익 달성이 목표인데 변동성과 리스크가 산재한 주식시장 특성상 쉽지는 않죠. 따라서 환경에 따른 전략 수립과 변경이 중요합니다. 현재는 대형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면서 배당 수익률을 감안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답니다. 세 번째 질문. 투자 업무를 추진하는 동안 기억에 남았던 시기가 있다면요? 답변. 세계적인 금융위기처럼 예상치 못한 변수가 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엔 코로나19 사태를 손꼽을 수 있겠습니다. 장기간 이어지는 감염병 팬데믹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죠. 전체적으로 보면 견디기 힘든 난관이지만 투자 시점으로는 매수 최적기예요. 단순히 리스크 관리를 위해 매도하기보다 펀더멘털 훼손이 많지 않은 구간 내에서 인내해야 하는 셈이에요. 쉽진 않으나 수익 실현을 목표로 꾸준히 분석하며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50주년을 맞이한 포바 100년의 미래를 바라보며 김우식 주식팀장이 생각하는 내일의 포바는 견고한 팀워크 기반으로 나날이 발전. 1999년부터 30년간 주식 운용을 해왔고 행정공제회에서도 같은 업무에 몸담으면서 느낀 바에 의하면 팀워크는 수익 실현과 무관하지 않아요. 행정공제회의 모든 구성원이 서로 소통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투자 전략을 세우고 시행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해안이란 결국 과거 경험에 기반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다양한 팀을 거쳐 순환 근무하는 유연성을 부여할 수 있다면 올해 50주년을 넘어 더욱 희망찬 100년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테이크 2. 일상을 지키는 힘, 복지.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모든 업무가 이뤄지는 근간엔 핵심 비전이자 절실한 목표가 있다. 바로 회원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이다. 언제나 지방행정 가족을 염두에 둔 미션에는 미래에 다가올 노후 생활을 견실하게 뒷받침할 뿐 아니라 오늘 이 순간의 행복 또한 지켜주며 함께하고 싶은 염원이 담겨 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회원 복지만의 특별함. 대다수 우리나라 연금기금이 단지 높은 이유를 내세울 때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회원 중심 복지를 먼저 염두에 뒀다. 물론 시중금융기관 예적금 대비 상당히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었지만 단순히 이러한 장점을 복지로 여기기엔 아쉽다고 판단한 까닭이다. 따라서 2006년부터 회원복지팀을 신설해 다양한 생활 밀착형 복지에 앞장섰다. 전 세계적인 감염병 팬데믹 시기엔 오프라인으로 회원과 더욱 밀착하는 접점을 이뤄나갔다. 더 나아가 코로나19 사태의 여파가 사그라들자 그간 축적한 내공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활약에 나섰다. 오프라인에서 펼쳐지는 롯데월드 온라인 페스티벌과
e스포츠 행사인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십 행사에 MZ세대가 열광했다. 또한 누구나 아는 스포츠 스타와 함께하는 원데이 클래스와 포바 스크린 골프 대회는 관련 종목 팬 사이에서 주목받았다. 재테크에 관심 많은 공무원을 위한 포바 머니쇼는 1차에 이어 2차를 준비할 만큼 열렬한 호응이 뒤따랐다. 특히 2024년 베트남 정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푸꾸옥 고급 리조트 숙박을 지원한 해외여행 프로그램은 거의 1000대 1에 달하는 경쟁률로 널리 인기를 얻었다. 그런가 하면 찾아가는 행정공제회 행사를 통해 권역별 시도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회원을 직접 만나 대화하기도 했다. 맛있는 간식을 나누며 설명회와 간담회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은 행정공제회로서도 뜻깊은 시간이었다. 회원 복지는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데만 존재하지 않는다. 대내적으로는 차세대 정보 시스템 구축으로 더 신속하고 편리한 업무가 이뤄지는 기초를 마련했다. 또한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적용해 평소 회원이 궁금했던 사항이나 민원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 그 자세한 배경과 속내 깊은 일화를 현직자에게서 들어본다. 인터뷰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회원복지팀장 조준형 민원 많기로 유명한 그 팀 알고 보면 숨은 실력자 회원 중심 복지로 신뢰와 홍보 두 마리 토끼 잡기 지난 2008년 1월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입사해 17년간 함께했고 그중 회원복지팀에 가장 오래 몸담은 조준형입니다. 2023년 7월 회원복지팀장을 맡아 행정공제회 회원 여러분에게 폭넓은 복지 혜택을 선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일반적인 우리나라 연금기금과 달리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선 회원 중심 복지 차원에서 다양한 혜택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답변. 사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연금기금 역시 회원에게 제공하는 보편적인 복지란 대체로 급여율 인상입니다. 다만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시중금융기관 예적금 대비 높은 금리를 제공해온 만큼 더욱 다채로운 서비스를 구상했죠. 2006년 12월 조직 개편과 동시에 회원복지팀을 신설하고 추가적인 혜택 지급에 적극적으로 나선 배경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팀은 민원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고 회원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각종 흥미로운 이벤트와 프로그램은 여건상 추첨제로 이뤄지는데 워낙 경쟁률이 치열하다 보니 안타깝게 탈락한 분의 문의가 쇄도해서예요. 주로 당첨자 수를 더 늘려달라며 아쉬워하는 의견이어서 저 역시 못내 안타까웠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공제회에서 30년 이상 자격을 유지해온 회원이 탈락한 자신과 달리 가입 3년차 신입 공무원은 당첨이어서 더 속상하다고 토로한 사례까지 있었어요. 따라서 회원복지팀에선 민원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더욱 예산 확보에 주력하며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상해왔습니다. 두 번째 질문. 코로나19 사태의 여파가 사그라지면서 회원복지팀의 활약이 더욱 두드러졌다고요. 답변. 전 세계적인 감염병 팬데믹이 지속해서 이어진 대략 5년간은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이나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는 등 일명 언택트 복지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대면 이벤트 선물은 일단 받는 순간엔 기분 좋지만 오랫동안 인상적이거나 감명 깊진 않죠. 반면 코로나19 사태에서 벗어나 회원 여러분과 마주하는 현장 프로그램은 분위기부터 다릅니다. 롯데월드 온라인 페스티벌과 e스포츠 행사인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십 행사에 MZ세대가 열광했어요. 또한 누구나 아는 스포츠 스타와 함께하는 원데이 클래스와 포바 스크린 골프 대회는 특히 경쟁률이 치열했습니다. 재테크에 관심 많은 공무원을 위한 포바 머니쇼는 1차에 이어 2차를 준비할 만큼 열렬한 호응이 뒤따랐답니다. 자녀를 비롯한 가족과 함께하는 캠프 역시 참가하고 싶어하는 회원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캠프 후기를 확인해보니 우리 엄마가 공무원이어서 자랑스럽다고 했다는 아이의 소감에 더없이 행복했다는 회원 사연이 있어 참으로 뭉클했어요. 세 번째 질문. 완성도 높은 회원 복지는 성과로도 이어졌죠.
공적 기관 최초로 추진한 해외 여행 지원 프로그램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 그렇습니다. 2024년 7월 행정공제회는 베트남 정부와의 업무 협약 체결을 기반으로 푸꾸옥 여행 프로그램을 추진했습니다. 단, 증액 회원 대상으로 추첨해 당첨 시 총 430명, 가족 포함해 무려 1,700명의 빈펄리조트 풀빌라 숙박을 지원한다는 조건이었어요. 그 결과 17만 9,887명이 응모해 경쟁률이 999대 1에 이르렀습니다. 응모 기간 내 증액 회원 수는 총 1만 7,275명이었습니다. 증액 금액은 총 21억 1천만 원입니다. 오롯이 여행 프로그램 하나로 이룬 성과였으니 다른 행사를 포함하면 더욱 대단하다고 할 수 있죠. 회원 만족도 또한 대단했는데 칭찬과 찬사가 가득한 피드백이 쏟아진 만큼 못 가서 슬프다는 원망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숙박시설인 아난티 부산에서 VIP 초청 행사를 열기도 했죠. 2024년 6월 말 기준 퇴직 예정 급여금 4억 원 이상 예치한 회원 약 60명이 초대받았는데 잊지 못할 일화가 있었습니다. 회원 한 분이 다가와서 실은 오랫동안 행정공제회에 가입해 있으면서 내심 이런 행사가 없어 서운했는데 더 이상 그렇지 않다. 이곳이 나를 생각해주고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그 소감에 오히려 제가 더 감동받았습니다. 앞으로 회원 복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계획이 늘겠지만 지칠 새가 없을 듯해요. 50주년을 맞이한 포바 100년의 미래를 바라보며 조준영 회원 복지팀장이 생각하는 내일의 포바는 세대 간 소통에 귀 기울이는 복지 증진 선두주자. 최근 행정공제회에서도 심도 있게 고민하는 이슈입니다만 지난 50년간 많은 지방행정 공무원 여러분이 회원 가입을 통해 관심과 성원 그리고 지지를 보내주었죠. 그런데 금융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는 가운데 세대 간 의견 차이가 생기면서 최근 젊은 공무원은 과연 공제회에 가입해야 하는지 의문시하는 경향이 덜어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 교체를 지켜보면서 행정공제회가 앞으로 100년을 바라보고 꾸준히 발전해 나가려면 회원과 소통하고 더 신선한 복지 증진 아이디어를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같이 그 이상의 복지로 회원과 함께 발맞춰 나간다면 더 밝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인터뷰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홍보소통팀장 조태식. 지방행정 가족에겐 우리가 곧 슈퍼스타. 찾아가는 행정공제회의 활약 그 시초를 찾아서. 지난 1999년 3월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입사해 26년간 함께하고 있는 조태식입니다. 저는 회원, 홍보, 인사, IT팀 등에서 근무해왔고 현재 홍보소통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2022년 7월부터 추진하기 시작한 찾아가는 행정공제회 운영을 담당하신 바 있습니다. 어떤 행사인가요? 답변. 당시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찾아가고 발로 뛰는 능동적 공제회 운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안에 관해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공약 사항이기도 한 회원과의 소통 확대 차원에서 현장 중심 밀착형 회원 서비스를 운영해보자는 기획이 주목받았죠. 바로 찾아가는 행정공제회가 탄생한 배경입니다. 2022년 7월 충북 괴산에서 시작해 2023년부터는 매해 4개 지역을 방문하는 이 행사는 행정공제회 관련 간담회와 설명회를 활성화하는 계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지역자치단체와 시도인재개발원, 다른 공제회 등과의 업무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기회였답니다. 아울러 젊은 층부터 기성세대까지 연령과 성별을 막론하고 원활히 대화 나눌 수 있는 장이기도 했지요. 두 번째 질문. 가는 곳마다 열렬한 호응과 관심이 뒤따랐다고요. 답변. 그렇습니다. 사실 이전엔 행정공제회 가족 여러분이 행정공제회와 직접 소통할 기회는 다소 많지 않았을 듯합니다. 일반적으로 선임 공무원 추천이나 주의 입소문에 따라 회원 가입과 공제 상품 신청 등이 이뤄지는 사례가 많았거든요. 따라서 나날이 쌓여가는 공제회비를 통해 간접적으로 행정공제회를 인지하고 있던 차례
찾아가서 마주하니 더 반갑게 맞아주시더군요. 따라서 이러한 호응에 힘입어 퇴직 예정 공무원에겐 노후 설계 전략과 공제 상품 활용 방법을 알려드리고 신입 공무원 대상으로는 공제회 상품 활용 꿀팁 공유 등으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덧붙여 행정공제회로서도 권역별로 다니면서 미처 손길이 닿지 않는 지역에 다가가 맛있는 간식을 나눠드리고 의견을 청취하며 폭넓은 홍보까지 할 수 있어 보람차고 뿌듯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 회원과 직접 소통하면서 특히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는지요? 또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답변. 앞서 소개했다시피 찾아가는 행정공제회는 해마다 우리나라 권역별로 평균 4곳을 지정해 방문해 왔습니다. 이때 미리 신청을 받는데 연 단위 기준으로 약 50여 개 곳이 꼭 왔으면 좋겠다고 요청해서 감사하면서도 참으로 아쉬웠습니다. 다만 덧붙이고 싶은 사항은 대상 지역은 공정하게 선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올해 2025년부터는 선정 방식을 더욱 고도화해 찾아가는 공제회는 3회, 계층별 커뮤니케이션에 이바지하는 현장 소통대회는 3회가량 시행할 계획입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랑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50주년을 맞이한 포바 100년의 미래를 바라보며 조태식 홍보소통팀장이 생각하는 내일의 포바는 회원 신뢰와 만족도를 이어나가는 내일의 동반자.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하는 행정공제회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회원 신뢰와 높은 만족도가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이 보장하는 상품 안정성과 시중금융기관 대비 높은 금리 또한 인기 요소라고 할 수 있고요. 최근 들어 공무원 연금 개혁 이슈로 인해 우리 공제 상품이 노후 생활을 더욱 든든히 뒷받침하는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어 더욱 보람 있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알찬 혜택과 서비스, 더 나아가 원활한 소통으로 더욱 긴밀한 유대 관계를 이어나갈 때 또 다른 100년 그 이상이 동반자 관계를 완성하리라 기대합니다. 인터뷰 대한지방행정공제회 IT 전략팀장 장윤수. 행정공제회 정보 시스템을 관통하는 빅뱅의 탄생. 차세대 정보 시스템 구축으로 더 간편하고 신속하게. 지난 1997년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입사해서 약 18년간 주로 IT 관련 업무를 수행해온 장윤수입니다. 아울러 리스크관리팀에서 5-6년, 이후 회원지원팀까지 3개 팀을 경험했고 현재 IT 전략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대한행정공제회에서 지난 2018년 차세대 정보 시스템 구축에 나선 배경과 중점적인 목표가 궁금합니다. 답변.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앞서 2003년 핵심 업무 정보 시스템을 도입해 14년 이상 유지해왔습니다. 2016년 당시 내외부 환경 변화에 즉각 대응하기 쉽지 않은 데다 노후한 인프라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었던 이유입니다. 따라서 기존 시스템 고도화의 필요성이 대두했죠. 이어서 2018년 단순한 업무 지원 시스템에서 경쟁 우위의 핵심으로 진화하고자 2020년까지 3년간 차세대 정보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습니다. 핵심은 회원 공제와 클라우드 기반 활성화에 있었습니다. 이로써 자산 20조 원 시대를 뒷받침하는 비즈 밸류 센터 구현을 비전으로 4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바로 회원 만족, 업무 최적화, 사업 경쟁력 강화, IT 안정성과 신뢰도 향상입니다. 두 번째 질문. 2003년과 2018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행정공제회 회원 여러분을 위한 차세대 정보 시스템 구축을 담당한 경험으로 미뤄볼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답변. 우선 차세대 정보 시스템 구축은 기관이나 기업에 따라 대략 5에서 10년마다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서 가장 처음 수행한 해당 업무는 2003년 시작해서 2년간 진행했고 당시 50억 원을 투자해 2004년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2018년 8월 220억 원으로 전체 시스템을 완전히 개편했죠. 더욱 구체적으로 소개하자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대체투자 자산관리와 빅데이터 기반 정보계를 신규 구축한다는 데 의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공제 업무, 경영 지원, 자산 운용 등의 수준을 한층 높이고자 했습니다. 더불어 당시 화두로 떠오른 클라우드 기반의 IT 인프라를 마련했어요. 그 결과 2020년 5월 4일 오픈한 차세대 정보 시스템 내엔 공제 업무, 경영 지원, 홈페이지 모바일, 콜센터, 자산운용 성과평가, 위험관리, 정보계와 업무 포털 등 8개 체계가 갖춰졌습니다. IT 개발자를 최대 100명까지 투입할 만큼 공들인 프로젝트였지요. 두 차례에 걸쳐 시스템을 재구축한 이유는 회원 여러분이 모바일 혹은 PC로 행정공제회에 접근할 때 경험할 수 있는 불편 해소, 그리고 더 우수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였습니다. 또 이처럼 새로운 시스템 환경을 구축해두면 해마다 고도화 개선 사업으로 더 유연성 있게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새로운 시스템 환경 구축으로 행정공제회 임직원과 회원을 포함한 사용자 활용 측면에서 더욱 편리해졌을 듯합니다. 답변. 그렇습니다. 이전엔 PC로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공식 홈페이지가 있었다면 차세대 정보 시스템 구축 이후 모바일로도 더욱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달라졌고요. 클라우드 빅데이터 기반 인프라를 설정해 공제와 각종 업무 서비스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이뤄지게끔 고도화했습니다. 회원 여러분에게 가장 열렬한 호응과 지지를 받는 대상은 역시 정보계입니다. 원하는 때에 언제든 가입한 상품과 납입 금액, 복지 혜택 등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죠. 마찬가지로 행정공제회 임직원 또한 데이터를 활용해 업무 처리하는 데 유용하게 쓰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네 번째 질문.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다면요. 답변. IT 개발은 단지 관련 전담팀뿐 아니라 행정공제회 내 모든 팀이 함께해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고 사실이에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도화할 때 각 실무자가 어떤 사항을 개선하고 보완하길 바라는지 확인해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어서입니다. 따라서 팀별로 자주 회의합니다. 때론 의견과 기술적 적용이 상충할 때도 있으나 대체로 팀마다 가능한 범위 안에서 협조하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이 자리를 빌려 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50주년을 맞이한 포바 100년의 미래를 바라보며 장윤수 IT 전략팀장이 생각하는 내일의 포바는 신뢰와 신기술, 그 결합을 선도하는 역할, 전체적인 시스템 환경을 완전히 바꿔 재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우리 팀에선 빅뱅 개발이라고 표현합니다. 태초에 대폭발이 있어 우리가 사는 우주를 창조했듯 무에서 유로 새롭게 개편하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다른 금융기관에서 유사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 무려 2~3년, 심지어 비용 또한 약 2천억 원을 소요합니다. 그런데 막상 시스템을 오픈하면 오류가 있어 다시 닫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곤 해요. 반면 행정공제회는 지정한 기간 내에 원하는 방식으로 서비스할 수 있었고 현재까지 단 한 차례조차 고객 정보 유출 등의 불미스러운 사태 또한 없었습니다. 그 비결은 앞서 밝혔듯 많은 팀,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의 도움이 있어서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시대를 관통하는 신기술, 예를 들어 인공지능 등이 보편화해서 쓰인다면 또 다른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수행해야 할 텐데요. 이렇듯 회원을 위한 노력과 기술 적용이 적절히 이뤄져 행정공제회의 100년 지대계를 조금이나마 뒷받침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테이크 3. 신뢰로 쌓은 가치, 상품. 대한지방행정공제회라면 믿을 수 있다. 대한민국 시중금융기관을 넘어서는 금리가 우리나라 공제회 가운데 으뜸으로 손꼽히는 신뢰로 이뤄낸 최상의 찬사엔 과연 그만한 비결이 있다. 바로 회원 복리 증진과 폭넓은 혜택에 오롯이 집중해 구상하고 개발한 각종 상품 제도이다. 이로써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지난날 지방행정 가족이 구슬땀 흘려 차곡히 모은 소중한 자산을 안정적인 노후 생활과 연결하는 가치로 완성해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상품 제도는 여전히 성장 중.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완성한 50년 역사는 곧 상품 제도가 성장해온 과정이다.
돌이켜보면 1952년 5월 1일 행정공제회의 전신인 사단법인 대한지방행정협회 설립과 더불어 공제금 급여 규정을 제정하면서 초기 급여금 제도 4종류가 세상에 나왔다. 바로 순직급여, 공상급여, 사망급여, 퇴직급여였다. 이 가운데 순직급여와 공상급여는 업무상 사망이나 재해에 관한 보상이기에 엄밀히는 보험 영역으로 오늘날 행정공제회 상품제도에선 사라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사망급여는 요양급여, 혼인급여, 출산급여, 가족사망급여, 재해급여, 복지지원급여, 우수회원급여 등 복지급여 8종 중 하나로서 여전히 제공하고 있다. 행정공제회를 대표하는 제도이자 오랫동안 지속해서 지방공무원 맞춤형 장기저축상품으로 활약한 퇴직급여는 소득세법 제63조에 따라 비과세 혹은 저율과세를 적용한다. 또 같은 법 제14조제 사망 제3호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세제 혜택으로 대략 30년간 안정적인 노후 자금 형성이 이뤄지도록 이바지하고 있다. 1997년 6월 1일에 선보인 한아름 목돈 예탁은 출시 당시 연금급여라는 이름으로 운용하기 시작했다. 재직 중인 일반 회원은 물론 퇴직한 특별회원까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일시에 목돈을 예탁하면 약정 기간 중 정해진 방식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 시중 금융기관 장기예탁 금융상품보다 최대 1.5% 높은 수익률 제공으로 안정성과 차별화 측면에서 두각을 드러낸 이 상품은 시장 환경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해왔다. 이어서 2000년대, 즉 행정공제회가 맞이한 혁신과 비상의 시기에 많은 회원의 이목을 사로잡은 두 가지 상품이 나타났다. 다름 아닌 분할 지급 퇴직급여와 단기 적립급여다. 그 경이로운 상품 구상과 개발, 그리고 도입의 순간을 현직자의 목소리로 들어보았다. 인터뷰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회원금융 1팀장 김종한. 획기적인 저율과세 상품이 두 단계로 나눠서 탄생한 이유. 분할 지급 퇴직급여, 그것이 알고 싶다. 2002년 1월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입사해 올해로 23년 차를 맞이한 김종한입니다. 재무회계 및 투자 업무 분야에서 약 20년간 근무했으며 현재는 회원금융 1팀장의 직책을 맡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 직책을 맡은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2015년 6월 새롭게 선보인 분할 지급 퇴직급여 상품의 개발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담당 팀장으로서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상품의 출시 배경, 개발 과정 및 후기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지난 2015년 6월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서 추진한 분할 지급퇴직급여 출시 배경과 과정이 궁금합니다. 답변. 당시 사회는 초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까지 추진되며 회원의 노후소득이 감소하는 추세였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공제회는 회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퇴직급여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행정공제회에선 2013년을 기점으로 퇴직 후 저율과세 혜택을 받는 상품에 대한 관련 기관과의 논의를 시작으로 법령 개정 연구 용역을 진행하였으며 201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 및 이듬해 2월 시행령 개정으로 퇴직급여금을 분할 수령 시 세액계산 특례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2015년 6월 출시를 목표로 본격적인 상품 개발에 돌입하였습니다. 상품 출시까지 개발 시간이 부족했기에 기획, 회원, IT 담당 직원 1명씩 총 3명이 집중적으로 상품 개발에 매진했고 동시에 계리법인과도 긴밀한 협업으로 목표한 시점에 상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이전에 없던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고 정착시키는 과정이 쉽진 않았을 듯합니다. 답변. 새로운 제도 도입 시 발생하는 미비점을 보완하고 회원 만족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상품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초기에는 연지급 방식의 분할급여 상품만 제공되었지만 2016년 6월부터는 월지급 방식을 도입하여 회원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또한 가입 후
1년 미만 해지 시 부가금 감액 제도를 폐지하여 회원 불이익을 최소화하였고 다건 분할 가입 도입, 가입 단위 하향 등 회원 의견을 적극 반영해왔습니다. 현재는 분할 급여금 수령 전, 거치 기간 설정 등 상품 다양성을 위한 제도 개선 검토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2015년 281명이었던 가입 회원 수는 2024년 말 1만 7,089명으로 크게 증가했고 가입 원금 잔고 역시 217억 원에서 1조 3,766억 원으로 비약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퇴직급여의 분할 지급 상품 전환율은 5년 전 30% 수준에서 2024년 말 50%대로 상승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 회원 금융을 담당하면서 특별히 염두에 두는 측면이 있는지요? 답변. 현장에서의 회원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고 특히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변화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기존에는 공제회비가 급여에서 일괄적으로 원천 징수되는 방식이라 휴직 중인 회원은 회비 납부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휴직 중에도 회비 납부를 원하는 회원들이 많다는 점을 착안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했고 2022년부터는 휴직자도 개별적으로 회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경했습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 회원의 편의성뿐 아니라 회비 수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질문. 김종환 팀장님이 생각하기에 행정공제회 상품이 널리 사랑받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답변.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회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자산운용 측면에서도 충분한 수익을 내야 하는데 행정공제회는 9년 연속 단기 순이익 달성, 지급 준비율 110% 이상 유지 등 뛰어난 운용 전문성과 함께 자산의 안정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세제 혜택 강점인 금융상품뿐 아니라 경조사 복지급여, 다양한 회원 참여형 맞춤 복지 서비스 제공 등이 회원들의 만족도를 높이면서 행정공제회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50주년을 맞이한 포바 100년의 미래를 바라보며 김종환 회원금융 1팀장이 생각하는 내일의 포바는 디지털 금융 서비스로 지속 가능한 혁신 주도. 최근 국내 경제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저성장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MZ세대를 중심으로 해외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저축성 상품에 대한 관심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이 사회 전반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에 맞서 행정공제회는 전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에 힘쓰는 한편 모바일 및 온라인 플랫폼을 강화하면서 IT 신기술 도입 등 디지털 금융 서비스 혁신과 인공지능 기반의 금융 서비스 확대를 통해 회원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100주년을 바라보면서 지속 가능한 공제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인터뷰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회원금융 2팀장 조윤아. MZ세대 공무원이 더욱 열광하는 인기 비결. 단기 적립급여의 높은 가입률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001년 11월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개발사업부로 첫 발령받아 부동산 투자와 홍보, 단기 적립급여와 같은 공제상품 개발 운용 등 다양한 업무를 맡은 조윤아입니다. 2018년 국내 부동산팀에 몸담았을 당시 유럽 부동산 투자에 관한 관점을 한층 넓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24년 2월 1일 회원금융 2팀장을 맡아 활동 중입니다. 첫 번째 질문. 지난 2024년 7월 공제회에서 출시한 단기 적립급여를 소개해 주세요. 답변.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서 선보인 단기 적립급여는 가입 기간 내 매월 정액을 적립하고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일시 지급하는 목돈 마련 상품입니다. 현재 공제회원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월저축금액 5에서 150만 원, 가입 기간은 1, 2, 3, 5년 가운데 선택해서 납입 가능합니다. 퇴직 회원이 해당 상품 가입 시 특별회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아울러 이 가운데 만 65세 이상을 비롯해 관련 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등은 가입 한도 5천만 원까지 비과세 대상입니다. 두 번째 질문. 열렬한 호응을 모은 해당 상품의 개발 계기와 과정이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앞서 2023년 1월 기준으로 행정공제회가 운영하는 상품은 퇴직급여, 분할지급퇴직급여, 한아름 목돈 예탁급여 등 급여 3종과 되어 3종이었습니다. 1975년 2월 공제회 설립과 함께 운용해온 퇴직급여는 가장 대표적인 장기 적금 상품입니다. 또한 1997년 6월 공제상품 다양화와 운용기금 확대 차원에서 첫발을 내디딘 연금급여가 2001년 9월 한아름 목돈 예탁급여란 이름으로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후 퇴직급여 수령 시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2015년 6월 관계기관 공통으로 도입한 분할지급퇴직급여 상품이 있습니다. 이처럼 짜임새 있는 상품 체계가 갖춰져 있었지만 자산과 회원 규모가 나날이 성장하면서 더욱 세분화한 구성을 원하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행정공제회에서 회원 생애주기에 발맞춘 선택권과 만족도를 한층 확대하기 위해 고심한 배경입니다. 2022년 회원사업본부와 회원전략팀 신설을 계기로 당시 단기적금 개발 컨설팅에서 총괄을 담당한 저는 2023년 2월 새롭고도 유연한 상품 체계 구축과 강화에 집중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연금기금 가운데 한국교직원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 공제회 등의 사례를 연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0년 이하 중단기 적금 상품 운용은 만기 시 목돈 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추가 가입을 제한할 수 있는 기회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더욱이나 20에서 30대 신임 공무원의 목돈 마련을 뒷받침하며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토대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 폭넓은 회원층, 특히 젊은 세대의 시선을 사로잡는 상품 출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간 공제회는 세대를 막론한 지지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50년 동안 이어온 역사에 힘입어 최근 젊은 층 또한 인정하는 행정공제회로 기반을 굳건히 하기 위해 단기 적립급여 설계 측면에서 상당히 고심했습니다. 디지털에 익숙한 20, 30대의 금융상품 이용 형태와 관련 트렌드 분석을 중점적으로 진행한 이유입니다. 또한 가장 선진화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과 공제회의 장점을 접목한 상품 출시에 공들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상품 설계 및 개발에 함께하며 여러모로 심혈을 기울인 모든 구성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네 번째 질문. 조윤아 팀장님이 손꼽는 행정공제회의 상품이 무한한 신뢰를 받는 비결은요? 답변. 거듭 강조하다시피 포바는 시중은행 대비 높은 금리, 복지급여와 같은 각종 부가적인 서비스 등으로 회원 소속감을 한층 강화해왔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자산운용 차원의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소통 강화로 신뢰도를 더욱 향상했기에 오늘날 많은 성원과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50주년을 맞이한 포바 100년의 미래를 바라보며 조윤아 회원금융 2팀장이 생각하는 내일의 포바는 회원과 평생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 MZ세대 공무원을 타겟으로 한 단기 적립급여 상품은 출시하자마자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동안 장기성 상품에 대한 부담으로 퇴직급여 가입자 중 저구자 분포가 높았던 청년 세대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출시 이후 꾸준히 약 50에서 60% 수준의 가입자 비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기 급여 상품은 공제회 가입 문턱을 낮추며 공제회원 확대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공제회는 단기 적립급여를 포함한 총 5종의 생애 주기별 상품 운용을 통해 신규 공무원 임용 시부터 퇴직 이후까지 회원의 행복과 안정적인 미래를 함께하는 평생 파트너로서 위상을 더욱 견고하게 다지며 행정공제회 회원의 재테크와 노후 보장까지 평생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50년
100년 후에도 회원들과 함께하는 공제회로 우뚝 서겠습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 50년사 별책 발행처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발행일 2025년 4월 본 도서에 수록된 내용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서면에 의한 허락 없이는 어떠한 형태나 수단으로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